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며 미국에서는 사상 최고 온도 54.4도에 도달을 하면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기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정말 에어컨 없이는 1시간도 버티기가 힘든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좀 전기세가 무섭네요.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32,000달러에서 34,0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 단기적으로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얼마 전 이러한 소식이 하나 나왔었죠.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에 3시간 동안 4,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증가를 했다는 것인데 오늘은 또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비트파이넥스 BTC 숏 포지션이 하루 새 28%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AI 코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의 비트코인 숏 포지션이 지난 24시간 대비 28%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상황 속 이러한 투자 심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지난 5월 중국에서 나온 비트코인 채굴 규제에 관한 내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채굴에 관해서는 5월 당시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냐는 기조가 돌았지만 단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는 완전히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 바이비트의 경우는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소식이 오히려 펀더멘탈 형성에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DM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마커스의 경우는 중국의 비트코인 규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이다.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흥분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오랜만에 나온 인물입니다.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트메인의 창업자이지만 지난 2020년 12월 비트메인의 경영권 포기를 알리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에 얼굴을 비친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규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메인의 공동 창업자 우지아는 암호화폐 규제 단속이 장기적으로 좋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 비트메인의 공동 창업자이자 전 CEO인 우지안의 경우는 암호화폐 업계 규제 개입의 바람이 장기적으로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한 컨퍼런스에서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1조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 산업으로 성장을 하였으며 미국 시민의 10% 이상이 새로운 자산 등급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욱 강력해진 규제 압력이 업계의 많은 악당들을 끌어낼 것이며 오히려 업계의 평판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단속은 장기적으로 업계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이 우지안이라는 인물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이제 막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과도기적 시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과도기를 잘 넘긴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들에게 오며 그 기회가 기회인 줄 아는 눈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마음이 아프고 다시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비온 뒤 땅은 더욱 굳어지며 담금질을 여러 번 한 칼이 더욱 단단해지는 건 이 세상의 이치이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규제뿐 아니라 글로벌적인 암호화폐 규제 상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시장이기에 법적인 큰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글로벌적인 통일된 규제를 만들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틀은 잡힐 것이며 시장은 더욱 확장될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객관적인 사실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되며 확장이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 가격을 예측하는 애널리스트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저항선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6월 저항선에 관하여서는 36,000달러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도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36,000달러 저항선에 막혔다는 것이죠. 이에 오늘도 같은 수치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애널리스트가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코어의 ISI 전략가의 경우는 비트코인 1차 저항선이 36,000달러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에버코어 ISI 기술 전략가 리치 로스의 경우는 비트코인 1차 저항선은 36,000달러, 지지선은 33,000달러, 30,000달러라며 22,000달러 이하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근 공통적으로 나오는 가격 대가 그냥 36,000달러다 요 정도만 참고식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셨나요? 저는 2017년 중반 정도부터 투자를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2019년 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글래스노드에서 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서 2019년 비트코인 투자자가 유통량의 22.9%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래스노드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서 2019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중이 22.9%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거 비트코인을 투자한 분들의 경우는 단기적인 투자 방법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현존하는 자산 시장 중 가장 내재 가치가 높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변동성 또한 높은 시장인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현재 이번 연도 비트코인에는 두 가지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템루트와 슈노르 서명입니다. 이에 오늘은 템루트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템루트 테스트넷에서 성공적으로 활성화가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앤서니 톤즈를 포함한 비트코인 개발자는 템루트가 테스트넷에서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었음을 확인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템루트는 이제 11월 메인넷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템루트에 관하여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소식이 나왔었는데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엄청난 양의 P2P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말은 비트코인의 개인 간 거래가 상당한 수준으로 늘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경우는 공개 블록체인이어서 아무나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지금 당장에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라이브 블록 사이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최근 진행이 된 트랜잭션은 물론 지갑의 아이디만 여기에 적게 되면은 거래 내역 또한 확인이 바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꺼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뭘 샀고 누구에게 계좌 이체를 했는지 아무나 볼 수 있다면 조금은 껄끄럽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강화하는 업그레이드가 템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 지지자들에게 이제 많은 지지를 받는 업그레이드인데 과연 템루트가 테스트넷이 아닌 메인넷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는 기업이죠. 그레이스케일과 이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이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요 근래 나온 전통 금융권과 암호화폐 기업 간의 협업 소식 중 가장 놀라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과연 어떠한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과 뉴욕 멜론 은행과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GBTC 및 향후 비트코인 ETF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경우는 최근 발행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 이제 뉴욕 멜론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신탁 이제 GBTC의 자산 서비스와 ETF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굵직한 소식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밑에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ETF를 지속적으로 공략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이제 10월 1일부터 뉴욕 멜론 은행의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이제 펀드 회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뉴욕 멜론 은행은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투자 신탁이 비트코인 ETF로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함에 따라 그레이스케일의 ETF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파트너십으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은 암호화폐 기반 ETF를 지원하는 ETF 센터를 포함해 뉴욕 멜론 은행을 통해 여러 가지 개선점을 얻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주 굵직한 두 기업의 파트너십 소식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들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금 상승 견인시키는 소식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가파르게 퍼지면서 그동안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을 투기로 보던 국가들에서의 180도 바뀐 태도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암호화폐를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겠다던 인도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는데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제한을 풀겠다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이에 오늘은 영국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의 총재가 직접 나서며 얼마 전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다는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하여 투자할 때 돈이를 준비를 해야 한다 언급을 한 것이죠. 이 한마디에 영란은행 총재에 대한 모든 생각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던 임팩트 있던 한마디였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아주 옹호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입장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은 부총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은행의 부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외신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 부총재 존 커닐프의 경우는 금융 안정성 관점에서 액션을 취해야 할 때는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이다. 암호화폐는 아직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만큼 위험하지 않다 이야기를 하며 암호화폐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보았을 때 아직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시장의 위협이 될 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뉘앙스인데 지난 발언들과 비교하자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바뀌어가며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는 상황 속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 표현을 하며 이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며 뒤늦게 따라오고 그리고 선발 주자들과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국가들이 기조를 바꾸지 않고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인도의 모습처럼 바꾸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얼마 전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주무부처로 지정이 된 금융위원회 헤드이죠. 이제 은성수 위원장의 경우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코인 거래소 검증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은행들에게 엄청난 압박을 준 것이죠. 이에 은행권에서는 너무 책임이 무겁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새어나왔었는데 이러한 이야기의 영향일까요? 은성수 위원장에게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명계좌 발급했다고 은행에 사고 책임 묻지는 않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자금 세탁 행위나 테러 자금 조달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시중은행이 해당 거래소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은행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 업체와 거래해도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그걸 믿는 거고 향후 사고가 터지면 그때 뭐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은행이 자금 세탁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신고를 안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서 과거에 이 업체에게 왜 실명 계좌를 내줬냐 이렇게 은행에 따지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좀 말하는 뉘앙스가 좀 비호감이라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그래도 은행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적인 국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에 관한 법적인 규제를 만드는 만큼 수많은 시행착오가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가격의 변동성을 마주칠 수 있지만 그러한 변동성을 견딘 투자자들에게는 큰 선물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지금 이 시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죠. 한 사람의 생에 새로운 자산시장, 새로운 화폐를 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02% 하락한 3,748만 9천원대, 이더리움의 경우는 4.6% 하락한 221만원대, 3위의 테더는 이제 전날 대비 환율이죠. 전날 대비 한 2원, 5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1149원대를 보여주며 시가총액 6위, 우리 게르게 코인, 이제 애증의 코인, 우리 희망의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2.18% 하락한 707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45.8%로 조금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6.9%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